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요즘 대학생들을 팬으로 만들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뭔지 아세요? 대학생들이라면 연애나 게임 아닐까요? 땡 틀리셨습니다. 우리가 뭔데요? 주식 방송이잖아요. 네. 바로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을 가지고 주식에 올인하면서 하루 종일 휴대전화나 또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주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회 나가기 이전에 모아둔 용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해보는 것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등록금을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다 네. 날려버리고 할 수 없이 휴학하는 경우도 속출한다고 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기 개발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연일 주가만 보고 있다니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바른 투자자의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퀵서비스입니다. 예, 오늘도 시황 보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미국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었습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코스피 1900선 회복하면서 출발했다가 현재는 1898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1900선 회복은 아직은 안 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활발하게 좋아지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장중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 장중에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군요. 1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환율이 연말에는 네. 1,075원 또 내년에는 1,05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현대차, 기아차 오늘 장중에 급락하면서 네. 운송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 LG그룹주가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데요. 계열사들의 3분기 실적 호조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3%, LG디스플레이는 장중에 무려 8%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또 한 번 연저점을 기록했는데요. 참 환율이 걱정입니다. 종목 퀵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또 매수하실 종목이나 매도하실 종목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또 전문가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까지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특히 종목 퀵서비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종목 퀵서비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종목 퀵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특별한 게임의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종목 퀵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10월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아직까지 네. 집계가 될 겁니다. 오늘도 역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이번 주 10월에 별점왕이 발표됩니다. 예. 별점을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9월의 별점 왕이 지금 제 왼편에 앉아 계신데요. 네. 정태근 팀장입니다. 과연 10월의 별점 왕은 과연 박성일 연구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에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요. 예, 모나리자를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4,290원에 40%요. 4,290원에 40%요. 예, 10월 15일 날 샀어요. 10월 15일에 매수를 하셨고요. 예, 한 번에 40%를 사신 거고요. 예, 그거는 왜 샀는 거는요. 한 5일간 폭락을 해서 예. 반등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 매수를 했는데 그 뒤로 예. 오르지를 않고 지지부진하네요. 네, 딱 사신 날 9% 급락이 있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아. 했는데 이게 도저히 뭐 생각하고는 완전 빗나가 버리고요. 네. 예. 모나리자가 대선 테마주로 엮여 있잖아요. 예. 예, 잠시 예, 뒤에 예. 정태근 팀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요. 먼저 이 종목에 대한 다른 유기내 전문위원단 의견은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에 대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추려봤는데요. 일단 세 분께서는 그대로 들고 가도 된다였고 한 분은 지금 매도, 나머지 두 분은 점차적으로 매도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대선 테마. 일단 뭐 대선 테마라는 부분은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대응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대선 테마 이제 끝 무렵인 건 잘 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잘 아실 건데, 그렇다면 이제 대선 테마 끝 무렵이고, 조금 이제는, 마무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총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대선까지 쭉 오게 되면서, 자, 잘 보세요. 총선 때도 마찬가지죠. 총선 때도 인맥, 그리고 정책, 부각이 됐다가 가라앉았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대선 후보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되면서 인맥들이 먼저 반등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고용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또 정책 테마들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업종에도 순환매가 있듯이 테마에도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선 테마가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온 건 맞지만 이제는 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9일 날 대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제는 마지막 반등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07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께서 뭐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MB 테마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같이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지금 모나리자 흐름을 좀 먼저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작년 8월 달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 8월 달에 이게 소위 말하는 동전주였어요. 740원, 뭐 800원 정도 가는. 근데 이게 노인 복지 관련해가지고 치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때 1차 반등이 먼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6,50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시세가 났습니다, 이미. 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간다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뭐 이전 2007년도에 상당히 많이 갔다가 깔아앉은 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작년 12월 19일 전후로 해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 아시죠? 예, 이거 알고 예전에 MB테마인 거 아시죠? 예, 예. 그 종목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2007년을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으로 한번 가보게 된다면은, 자, 잘 보세요. 요것도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지금 요 부분부터 잡을게요. 6,100원부터 잡게 된다면 이게 시세가 45,000원까지 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못 가죠. 대선 끝나고 나니까. 네. 자,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대선이 지금 현재 요 근처,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본다면은 대선이 언제였냐면은 요 날이에요. 요 다음 날이에요. 요 다음 날. 자, 시세 한번 강하게 나고 끝나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모나리자가 요 국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국면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얕은 반등이 한 번씩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이 얕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 얕은 반등을 이용해서 이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이제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이제는 시세가 특수건설도 치면 이제 이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천 얼마에서 4만 5천까지 9배 갔죠. 그리고 조금 전에 모나리자도 741원,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시작을 했다 칠게요. 741원에서 600원, 6,500원까지 갔죠. 그럼 거의 10배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의 끝무렵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세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듯이 얕은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만 한번 내보자면은, 자, 이것도 가격을 한번 잡아본다면은, 이게 3,600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이후에 뭐 그 얕은 반등이 나오든 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제부터 중요한 건 3,6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격 사이는 어쨌든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3,600원에서 3,800원 정도 가격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일단은 보유하신 상황에서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만약이라도 3,600원 이탈하고 난 다음에 3,000원에서 아마 3,800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큰 의미가 없죠. 예, 맞습니다. 예, 그쵸? 의미 없습니다. 예, 그쵸.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3,600원과 그리고 최대한, 최대 맥시멈이고요. 3,800원 정도는 무조건 지켜주는지를 이제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얕은 반등이 나오든 강한 반등이 나오든 그걸 이용해서 이제는 무조건 빠져나셔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전문가님 그러시면요. 예, 예, 예. 그 대선 며칠 전까지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조금 전에 특수건설이 이게 11월 중반까지는 가격이 한번 갔거든요. 가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 19일까지 보지 마시고 11월 중순부터 12월 한 초반까지요. 한 12월 5일까지 한 20일 그간의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님, 제가 그 예, 15일 날 들어갔을 때는요, 예, 예. 폭락을 해서 한순간에 조금 어느 정도 약간만 뭐 5%면 5% 그걸 보고 들어갔던 것이 이게 지금 한 네. 2주 지나버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예, 예. 그런 거 보고 들어가셨다면은 날짜 보게 된다면은 요날 팔으셔야 됐어요. 10월 23일 날. 예, 예, 4,300 얼마까지 예, 갔었어요. 4,300원 예. 정도 갔을 때 요날 네. 팔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짧게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지켜주죠. 그리고 내일 쪽에서 반등 한번 나올 거거든요. 아, 저는 지금 이번 주라도 지금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실천을 한 일단은 이유는요, 예, 예. 손절가를 정확히 저는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예. 손실이 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 예. 매도를 하고 차라리 기회 손실 같은 것도 없앨 네. 겸 해서 예, 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확실한 손절가인 것 같거든요. 예, 그것만 예, 좀 예, 정확히 예. 짚어주세요. 아, 손절가만 예. 잡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럼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3,800원에서 3,850원 사이요. 지금 쌍바닥 패턴 만든 요 자리죠. 요 자리 깨지면 무조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청자님, 보시면은. 예, 예. 예, 3,800원에서 3,850원 그 자리가 깨지면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는 대선 테마주가 급등할 걸 노리는 게 아니라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될 자리라는 말씀을 네. 하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한번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대응을 잘 하셨는지 여쭤볼 네. 거니까요. 예, 예, 예.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예. 많이 흘러서요. 예,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이제 문자 종목도 볼게요. 네, 다음 예. 문자는 DIC입니다. 매수가 5,25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사신다면 연일 하락한 것 같습니다. 박성현 예. 건님. 예, DIC가 하락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중공업 기계 그리고 자동차 쪽 업황이 좋아야 그쪽에 부품을 내고 있는 DI의 실적이 호조가 조금 될 텐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꺾였죠. 현대중공업은 조금 미리 꺾였고 두산인프라코어도 거의 최바닥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밴더인 DIC 같은 경우는 현재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분석 측면에서 조금 더 따지고 들어가서 보자고 하면 지금 사실 주가가 비싼 건 아닙니다. 1년에 뭐 180억 이상 당기순이익 100억 정도 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계 부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적정 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쪽 그리고 건설 DI가 전방 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반등하고 있는 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대부분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도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옛날에는 30만 원 이상이었던 목표 주가의 현대가도 지금은 25만 원 정도까지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 DIC도 조금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5,250원에 10% 정도라고 하셨는데 중장기 보유하실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조금 돌아서고 있는 SK 하이닉스 쪽 업체들로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만 하면 주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 4,150원 정해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과감하게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DIC는 과감한 매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도 문자 볼 텐데요. 네. DNF입니다. DNF를 11,100원에 35% 들고 계시고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비중은 항상 그 투자자 분들 몫에 좀 맡기겠습니다. 어차피 예. 저 같은 한번 저를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이라는 포트 안에서 4종목 이상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25%가 안 넘어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은 100% 비중에 몇 종목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결정만 좀 하신다면은 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N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죠. 반도체 장비가 아니고요.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재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반도체 불안감은 조금 빗나간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라든지 장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가 계속해서 길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업황 사이클이 빨리 안 돌아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재료, 그러니까 만약에 볼펜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볼펜 같은 경우에 어떤 안쪽에 있는 볼펜 심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빨리 닳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볼펜을 만드는 틀이 아니라 요 볼펜에 들어가는 볼펜 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교체가 빨리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DNF가 요 종목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2,000원에서 지금 벌써 13,000원까지 올랐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적 볼게요. 실적을 본다면은 자, 2009년도에 적자가 났던 회사가 계속 실적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원 정도 가격만 안 깨진다면 비중을 줄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 때문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전 걱정이 되신다면은 다시 한번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DNF 봐드렸고요. 네. 아직 종목 상담 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별표부터 보내신 분이 있으세요. 정태근 팀장님께 별표가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매수가 31,150원에 비중 20%고요. 한 분 더 보내주셨습니다. 28,550원에 바로 비중 그분이세요. 15%. 별표 보내신 분. 아, 그러셨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주가가 급등하니까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8%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LG 관련주 실적 호조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31,150원에 비중 20%로 봐드릴게요. 연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파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적자였는데 4분기에 한 4천억 정도, 5천억에서 4천억 사이 정도가 흑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씩 올라가는 건 조금 오버슈팅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평선하고 이격도가 현재 너무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파시고 이번 주에 얼마든지 잡을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수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일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1900선 밑에 있고 200일선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 그리고 기존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조금 수급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권을 조금 잡아주려고 한다면 이번 주 미국의 소비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ISM 제조업 지표가 조금 돌아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당장은 지수가 올라가긴 조금 어렵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3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한 60%에서 70% 이상은 대부분 다 어닝 쇼크나 보합치 수준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기적으로 대형주를 가지고 가는 건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관이 한두 종목 찍어서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인데,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차트를 만들어가는 주식들은 조금 괜찮은데 LG 디스플레이 같이 이렇게 확 찍었다가 확 나갈 것 같은 분위기의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많이 오른 날은 조금 팔고 많이 빠진 날은 조금 매수를 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비싼 주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신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8% 급등 나오는 날 네. 팔면 조금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디오인데요. 네. 디오를 사신 분 매수가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 이분께서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네. 지난주에 11% 급락했고 오늘도 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 지금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종목이 상당히 많이 좀 빠지는데요. 이분이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와 좀 비슷하게 그 의료용 기기라 해야 되나, 치과용 기기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아직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조금은 덜 부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그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중국의 어떤 그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제품 판매를 늘려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일단은 그 중국 쪽 그런 어떤 모멘텀보다는 차트적인 설명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좀 보게 된다면은 이게 먼저 그 오스템 임플란트 이후에 다시 한번 의료용 기기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났어요. 올해 1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여기서 쌍바닥 다지고 어때요? 반등을 줬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15,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추세가 한번 깨졌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 이제 6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른 종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휴비츠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휴비츠라는 종목을 한번 땡겨 본다면은 자, 잘 보시죠. 요것도 시세가 한번 났다가 주가 조정이 한번 나오죠. 나왔는데 8,500원 지지받고 주가 반등을 주고 조정을 받았지만 60일선 지지받고 어떻게 돼요? 반등 주면서 올라가, 반등 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반등 지속이 나오죠.
요거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관건입니다. 갖고 갈지 안 갖고 갈지는. 근데 휴비츠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따라 시간이 좀 짧은 것 같네요. 예. 그 바른선한 종목 보면은 자 이후에 보죠. 반등이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전고점 돌파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리죠. 자 다시 한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볼게요. 기울한 종목도 치면 이제 마찬가지예요. 60일선 지지받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15,000 돌파한다면 휴비츠처럼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바른선처럼 전고점까지 반등을 주지만은 전고점 14,500원을 돌파 못하면은 요거는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디오는요, 목표가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손절가를 정하고 잘 대응하는지 그게 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자는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 24만 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예. 20만 원이 붕괴할 것 같기도 한데요. 4분기는 어떻습니까? 4분기는 아무래도 3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는데 NC 같은 주식들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어닝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올 한 해 매출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뭐 올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변동치가 크지는 않은데 쭉 내려서 지금 보면 영업용 활동 흐름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고 있죠. 2009년,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을 보시면 600억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발표를 했던 블러드 앤 소울에서는 아직까지 큰 이익을 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국내 PC방 점유율 같은 경우는 LOL 리그 오브 레전드가 워낙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다양한 게임들이 워낙 예전보다는 많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NC가 예전과 같이 독과점 형태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이기 때문에 멀티플을 한 20배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벌어들이는 돈 2천억 정도만 계산을 해봤을 때도 NC는 지금 비싼 구간은 아니다. 그냥 적정한 구간이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만 원 정도를 지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전 저점도 이제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4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3분기까지는 무난한 수준 그리고 약간의 어닝 쇼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리 발표된 재료이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에서 지지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24만 원 정도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박스권 중단 부분인데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에서 이제 그만 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싶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이제 PC에서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위메이드 쪽으로 가시는 거나 아니면 조이맥스를 한번 보시는 게 낫지 NC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적합한 주식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매수가 근처에서 회복된다면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대원제약인데요. 네.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요. 매수가가 1,300원이시고 비중이 50%로 거의 뭐 올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태근 팀장님은 비중 그렇게 중요하게 걱정 안 생각은 안 하시죠? 하시니까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까요? 뭐 방송에서 이런 말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돼요. 비중을 말씀을 드려도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략만 잘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대원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12,000원까지 갔다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잘 보셔야 될 부분이 10월 16일 날 뭐 조회 공시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주가 급등 사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주가 사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이 발표될 게 없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세력대 지금 올렸다는 얘기겠죠. 예. 실적이란지 업황이란지 기업 가치와 상관없이 단순히 차트로만 세력들이 올렸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게 10월 16일 날 공교롭게도 나왔는데, 조회 공시를 10월 15일 날 했겠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화면에 보시면은 요 날입니다. 요 다음 날인데, 조회 공시 답변이 나온 날부터 지금 이제 주가가 안 가죠. 세력들이 지금 현재 조금은 몸을 사린다는 겁니다. 조회 공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가 쉬어가는 구간이 될지 아니면은 빠져버릴 구간이 될지는 사태가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아래쪽으로 보세요. 주가가 10월 15일부터 쉬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전고점 돌파 못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15,000원 전후로 쉬어가고 있는데 아래쪽 보면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주가 시작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래쪽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최소한 전고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손절가 무조건 짧게 받고 반등 안 나오면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를 21선 있는 1,200원에서 만 원 잡을게요. 그냥 10,000원 정도 잡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을 노리시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빨리 빠져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시간 좀 잘 지켜주세요. 9월에 별점 왕이라고 저희가 시간 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저희 대원제약 봤는데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주가와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이분께서는 그런 분석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10,000원 손절가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번엔 월요일 두 번째로 한번 만나볼까요? 예, 만나볼게요. 11시 네. 23분을 막 넘어섰는데요. 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컴투스 때문에 고민이에요. 왜 고민하세요? 컴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요. 네. 7만 원이고요. 비중이 30%인 줄 알았더니 계산해보니까 한 50% 돼요. 예. 50%, 7만 원에 예. 50%인데요. 뭐 오늘 주가는 조금 사폭 반등이 나오면서 62,700원인데요.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매수는 언제쯤 하셨어요? 이거 한 보름 됐나? 열흘 됐나? 네, 한 보름 보름쯤 된 것 정도에 같아요. 들고 예, 계셨고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네. 최근에 조금 빠져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혹시 들어가실 때 잡으신 목표가는 있으세요? 목표가는 한 8만 원이나 네. 그 정도 되면 아니면 연말까지 전망만 괜찮으면 네. 연말이나 내년 1, 2월까지도 가지고 가도 되거든요. 네, 일단 매수가 회복하고 목표가에 조금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심정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먼저 6인의 자문의견단 의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보시면 보유 의견이 5분으로 보유 의견이 다수입니다. 예. 네. 박선희 연구원님께 여쭤볼 텐데요. 뭐 연말까지 또 1, 2월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컴투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컴투스 참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사실은 모바일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컴투스는 들고 가는 게 맞죠. 모바일 섹터가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컴투스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면 기존에는 모바일 시장에서 이제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조이맥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왔죠.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컴투스의 주가가 지금 2만 원부터 거의 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죠. 30억밖에 수익을 못 내던 컴투스가 200억, 6배 정도 더 냈기 때문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럼 컴투스가 여기서 400억, 500억까지 영업이익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실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난 개발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아주 고가의 판매를 할 수 있고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대박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이미 한번 대박이 났죠. 여기서 뭐 컴투스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네. 컴투스의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상당히 큰 종목이죠. 5천억 이상 가는 게 모바일이라는 건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컴투스나 게임빌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얘는 섹터가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섹터가 좋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네. 6만 원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파시고요. 6만 원을 여기서 지지해서 7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해도 그때도 과감하는 게 파는 게 맞습니다. 지금 컴투스를 사서 여기서 10%, 20% 잘못 살려고 하시다가 네. 물리게 되면 마이너스 50%, 60% 우스울 수 있습니다. 이 예. 섹터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개인들께서 대응을 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 있는 애들 중에서 개발력이 조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모바일 쪽에는 적합을 하지 이미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여기서 더 대박을 쳐서 애니팡 1, 2, 3, 4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애니팡을 컴투스가 만들진 않았지만 예. 일편적인 단내를 들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혼절라인 6만 원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네. 손실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모바일 쪽에서는 sektor 종목 잘못 고르시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잘 들으셨죠? 예. 네,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6만 원 선 지지 못한다면 매도하시고 또 매수가 근처에 회복한다고 해도 빠져나오시는 게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7만 원 말씀을 네. 하시네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그 가격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네. 왔을 때 정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십니다. 7만 원에 정리하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컴투스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전화 연결했고요. 이제 네. 또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27분인데요. 지금 봐드릴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매수가가 1,75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주가가 내리는데 손절해야 되는지 목표가 알고 싶고요.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예, 예. 상당히 무서우시네요. 네, 바로 그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최근에 이 비슷한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가 좀 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YD 온라인이라는 종목 좀 예를 들고 싶은데 이 차트 좀 볼게요. 보면은 이것도 지금 가격을 보면 한 2,000원 정도 가격에서 상당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막 8,500원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 이렇게 조정받았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즉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박스권 보이다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무슨 종목이죠? KG 모빌런스. 요건 시세가 한번 다 나왔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4,500원에서 11,500원 시세가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9,500원에서 현재 11,500원짜리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전에 YD 온라인도 마찬가지 6,500원에서 8,500원 묶여 있다가 더 이상 어떤 호재가 안 나오니까 밀려버리죠. 모빌리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나올 만한 호재는 제가 보기엔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붙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9,500원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11,500원, 15,500원도 좀 뚫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빠져나갈 자리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 1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거, 15,500원 이상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요걸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손절은 손절인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1,500원 자리에서 팔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네, 이번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인데요. 매수가 29만 원의 비중이 50%세요. 궁금합니다. 네, 예. 전망과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뭐 하락 이유는 또 환율과 실적 때문이겠죠. 기아차, 현대차까지 묶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환율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상당히 큰데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당 기간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일단 기관에서는 포지션을 많이 줄여놓고 섹터를 IT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IT 쪽에서 수익률 게임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에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인 것보다도 엔화가 약세인 면이 더 큽니다. 엔화가 1,400원대를 붕괴하고 상당히 오랜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고평가되었던 엔화이기 때문에 엔화가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약세를 보인다고 하면은 경쟁업체인 일본 쪽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박스권을 지지하고 반등하셔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 비중을 조금 줄이셔서 IT 섹터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최근에 되는 주식들을 보면 일단은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들 대형주는 이쪽을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있는 애들 중에서 조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코스닥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조금 더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주식 쪽으로 일단 편성을 해두시고 저평가된 그 현대모비스 같이 일단은 실적이 좀 빠져주고 우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그래 조금 모아가 보자 이런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는 게 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이 많네요. 예,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나온다고 무섭다고 막 집어 던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선도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만 원대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종목은 오늘 장에서 13% 급등 나오는 종목인데요.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 사신 분 매수가를 확인해 보죠. 11,300원에 10%인데요. 오늘 많이 오르는데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대구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예. 특별한 거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지금 13%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전망을 얘기하기 전까지 전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래량 터지고 내일이나 모레 쪽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일단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이 회사 전망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그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거부터 본 다음에 일단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회사 같은 회사 명에서 아시듯이 나노튜브라고 어떤 신소재 그런 부분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기계가 있는데 그게 한 대 파는데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트 보면서 이것도 유사한 패턴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것보다 2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13% 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시작을 해서
이후에 어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한솔 CSN이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게요. 자, 한솔 CSN이라는 종목인데, 자, 잘 보세요. 요 종목이 그 올해 1월 달인데 올해 1월 달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자, 그 전에 거래량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의뢰를 하실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보시고 거래량이 예. 터졌기 때문에 이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14,000원 이상 분명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뉴스가 나오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온지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의뢰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지금 당장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 25,50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뭐 자회사 흡수합병 소식도 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데요. 예, 대우조선해양 그냥 바로 재무제표 먼저 네.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반토막 났죠.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그동안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매출은 전혀 줄지가 않았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저가 수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가 수주를 해서 버티는 건데 아무래도 유럽 쪽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 경기가 조금 돌아서 줘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유럽이 조금 올라오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드릴십이나 FPCO 같이 조금 고부가 가치선을 조금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고부가 가치선으로 돌아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영업이익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정도는 막아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던 이 지분들을 매각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조선업황이 좋을 때야 대우조선해양 얼마든지 좋은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를 보면 알겠지만 업황이나 섹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에 팔긴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흘러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조금 제가 길게 늘어놨는데 차트를 보시면 2만 원에서 지금 한 3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글로벌 경기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 매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고부가 가치선을 수주를 할 때마다 주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텐데요. 지금 가격이 가장 저평가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한 22,000원 부근에서 한 3만 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만 원 과감하게 이탈했을 시에는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번에는요. 지난주에 상담해 드렸던 종목 AS를 해드리는 시간인 네. 일주 후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께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네. 해볼까요? 예, 전화로 연결이 됐던 종목인데요. 이름은 슈프리마였습니다. 매수가 19,000원에 비중 50%라고 하셨었고요. 정태근 팀장께서는 회사 가치만 보면 가져가도 된다. 아직까지는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과연 시청자께서는 계속 들고 계신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슈프리마가 슈 말고 프리마라는 이름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슈프리마를 계속 들고 계세요? 예. 예, 지난주보다 주가가 좀 빠졌거든요. 네. 예, 지난주까지는 우리 시청자께서 수익권 내 계셨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이제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예,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면은 지금 제가 커서가 가리키는 이 왼쪽 부분이 코스닥 지수고요. 540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504포인트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면은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슈프리마인데 이게 코스닥이 1차 하락을 맞았을 때는 슈프리마가 상당히 잘 버텼어요. 지금 예. 화면 우측 보신 바와 같이. 근데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그 코스닥이 이제 조정 나왔죠. 네. 조정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슈프리마가 조정을 같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시장 영향을 현재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나빠지게 된다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그 손절가 18,000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회사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코스닥에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락하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코스닥 시장 영향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제가 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예. 코스닥 시장이 내일부터 더 빠진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오늘 시청자 그래 아까 예, 예. 보니까 저 금액이 18,000원 밑으로 잠시 내려갔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조금 비중을 줄일까 아니면은 네. 그럼 회사를 한 믿어볼까 해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내보다 예, 더 예. 마음이 더 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예, 예. 팀장님, 종가 기준 18,000원이신 거죠? 네, 종가 기준 18,000원. 종가 기준 18,000원입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예. 18,000원 이탈됐을 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대응을 네. 하시다가 손해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아시죠? 예, 예. 예, 정태근 팀장님 말씀 믿어보시고요. 장중 예, 예. 대응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낙천적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들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박성일 연구원님의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종목은 다우기술이었죠. 예. 네,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20%.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은 비중 축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시청자님 이대로 따라주셨을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예. 지내셨어요? 예, 예. 네. 지금 종목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지금 뭐 보유를 해야 될지 17,000원에 샀기 때문에 네. 보유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은 뭐 매수를 해야 될지 싶어서 그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은 이렇게 참고하셨는데 지난주보다 종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예. 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박성일 연구원님 의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 예, 예. 네, 박성일 연구원님. 개인적으로는 이쯤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더 한번 말씀을 빠지지는 드린-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예. 다우슬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인 HR이나 키움증권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비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의 특성상 이 종목이 한번 기관이나 외국인들 개인을 중심으로 해먹으면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매매하기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한번 올려 붙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기관 물량 거의 다 나왔고요. 개인들이 한번 물량을 괜히 제가 체크할 필요는 없으니까 61선 정도에선 지지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14,000원 선 지지 받는다고 하면 한번 가져가 보시면 17,000원에서 팔 기회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SI 쪽으로 공공수주를 조금 대기업 걸 뺏어서 다우기술 쪽 같은 중소기업 업체들한테 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나 영업이익 좋아질 것 같고요. 증권시장에서요. 키움이 거의 독점이죠. 다른 회사들과 뭐 재무제표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키움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키움의 지분법 이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증가를 할 수 있고 최근에 고용난 심하기 때문에 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크게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뭐 좋은 얘기 늘어놓으면 다우기술 회사 너무나 좋습니다. 주가가 못 가니까 항상 문제인데 네. 개인적인 판단에는 업종 특성, 그냥 종목의 특성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17,000원에서 매도하시고 14,000원 밑으로 간다고 하면 자금 여력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밑에서는 더 사셔도 종목이 오, 크게 예. 물리지는 않을 종목이다. 워낙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종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예, 예. 장기 투자하실 거면 연말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예, 소식을 예, 예. 전해드릴 수 있어서 예. 저희도 기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업 경기실사지수가 두 달째 하락하며 4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지수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진 68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100을 넘으면 기업의 경제 심리가 개선된 것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친 것은 기업 심리가 그만큼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인구 총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3,680만 명 중 대학 출신은 43%인 1,590만 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출시는 33%, 중학교 출시는 9%, 초등학교 출시는 11%였습니다. 성인 인구에서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 1980년 10.3%, 1990년 18.8%, 2000년 31.4%에 이어 2010년 40%가 넘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고학력 인구가 증가하면서 학력 인플레, 사교육비 부담 등의 부작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졸자 이상 취업률은 2010년 55%까지 떨어졌으며 전체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도 지난해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소득층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고 반면 저소득층은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증권사와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들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물가연동 채권과 브라질 채권, 즉시연금과 장기 채권 등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이들 상품은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뿐 아니라 절세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은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 중심의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들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시사한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이달 26일까지 1,146원 10전에서 1,097원으로 4.3% 하락하며 세계 주요국 통화 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링깃이 달러당 4.1% 떨어져 뒤를 이었고 싱가포르 달러 3.6%, 스웨덴 크론의 3.0%, 태국 바트 2.8%, 중국 위안 1.8%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영국 파운드가 2.8% 상승한 것을 비롯해 유로 2.2%, 일본엔 0.5% 등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아시아 통화는 7월 이후 강세로 돌아섰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단행된 9월 이후 강세 정도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종목교육 서비스는 여러분의 두 가지 방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와 전화로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오늘 종목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또 실적과 수급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네. 주는 10월이 마무리가 되고 11월이 시작이 되는 주인데요. 대우증권에서는 코스피가 11월에 1,850에서 2,000포인트까지를 지수 상단과 하단을 잡아놓은 그 네. 밴드로 추정이 됐습니다. 제가 정태근 팀장 그리고 또 박성일 연구원 두 분께 여쭤봤더니요. 하단은 1,840 정도를 상단은 한 2,000포인트 정도를 잡으셨던데요. 네. 내려갈 지수보다는 올라갈 지수가 더 많다는 의견이십니다. 조금 네, 긍정적으로 다행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서요. 11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종목 킥 서비스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목 종목 킥 킥 서비스. 서비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